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예스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빈주형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서 일제히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밀렸는데요. 엔비디아가 1.25%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브로드컴, AMD 같은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27%나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케빈 워시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도 주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뉴욕 증시가 가라앉아서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과잉 투자 우려가 나오자 우리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미끄러졌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휘청이면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장주들이 각각 9%, 14%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하루였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오늘 시장에 이토록 찬물을 끼얹었는지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18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엔트로픽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미토스5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최상위 AI 모델이며 페이블5는 해킹이나 무기 제조와 관련한 민감한 답변을 제한하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모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해당 모델이 안전장치를 우회해 국가안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이번 해제는 엔트로픽이 보안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악의적인 활용 사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최상위 AI 모델을 승인된 동맹국의 기관과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고려하면서도 AI 산업 경쟁력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인플레이션 위험은 다소 완화됐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워시 의장은 유럽 중앙은행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개최한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해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위험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만큼 성급한 통화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연준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통화 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워시 의장은 인공지능 AI가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이기보다 새로운 고용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기업 공개 영향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실리콘밸리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일 미국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점퍼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월세는 $5,700, 우리 돈 약 88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는 뉴욕을 제치고 투베드룸 기준 미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특히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투베드룸이 22.6%, 원베드룸이 21.9%를 기록해 미국 평균과 뉴욕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점퍼는 AI 기업들의 적극적인 채용과 사무공간 확대에 비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높아진 주거비는 생활비 상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비는 미국 평균보다 65.6% 높았으며 공과금과 교통비도 각각 41%, 43%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AI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리콘밸리의 임대료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규제 완화부터 실리콘밸리의 임대료 폭등까지 AI가 주도하는 변화가 실물 경제를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다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만큼 시장의 과열 분위기 속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오늘 오전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발표됐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2%대에 머물던 물가가 5월에 이어서 2달 연속 3%대를 이어간 건데요. 물가를 가장 크게 끌어올린 건 역시 석유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4.7%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크게 끌어올렸고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 물가 역시 3.4% 상승했습니다. 또 쌀과 달걀, 소고기 등 이렇게 주요 식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컴퓨터와 저장 장치 가격도 급등하는 이른바 치플레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하반기에도 물가가 3%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보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3% 이내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규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달간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레버리지 ETF에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자산 규모가 약 130억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주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늘 13일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출시나 판매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가 나올 가능성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부터 위험성이 제기됐던 만큼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핵심은 충전 속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충전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기는 요금이 낮아지고요. 빠른 초급속 충전기는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완속 충전 요금은 기존보다 약 9% 낮아지지만 초급속 충전 요금은 13%가량 인상되면서 요금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은 유지비 부담이 줄어들고요. 반면 빠른 충전을 선호하는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전력 수요와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추가 요금 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높아진 물가 압박 속에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단속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까지 일상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투자에서도 변동성을 낮추는 신중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하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7월 2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메타발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확산되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급락했습니다. 메타가 자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AI 연산 자원이 공급 과잉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AI 투자 사이클을 이끌어온 반도체와 인프라 종목에 충격이 번진 겁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인텔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이 여파가 국내 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집중되며 코스피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에 전거래일 대비 7.89% 급락한 7,648.0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7,616포인트까지 떨어지며 7,600선도 아슬아슬했는데요. 이와 같이 급락세에 개장 7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866.72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4거래일 만에 900선 아래로 밀려났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수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방향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6조 2,66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지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개인은 5,34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957억 원, 기관은 3,56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개인이 양시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급의 무게추가 매도 쪽으로 기울면서 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대중국 반도체 규제 우려의 영향을 받으며 나란히 하락했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안정적인 실적 기대와 방어주 선호 심리에 힘입어 약간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업종 간의 차별화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모두 하락했는데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성장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닥은 오늘 종일 반등 동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종합하면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 업종 부진과 외국인 매도세가 맞물리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시장은 미국 고용 지표와 금리 전망,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관련한 이슈들을 주시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8천선도 내줬습니다. 이 미국에서부터 불어온 반도체 섹터의 냉풍이 우리 시장을 그대로 덮쳤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오늘 장에서 상승을 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주영 아나운서, 오늘 상승한 종목 뭐가 있었나요? 네, 오늘의 특징주 한국콜마입니다. 지난달 한국 화장품 수출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콜마 주가가 한때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11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시장 다변화가 이어졌는데요. 한국콜마는 국내 대표 화장품 ODM 기업으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만큼 K-뷰티 수출 확대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K-뷰티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수출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올해 화장품 수출 증가율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심이었던 K-뷰티 수출이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수출 호조는 한국 콜마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오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콜마는 오늘 시가 10만 6,900원에 시작해 고가 12만 3천 원을 찍은 뒤 종가 11만 3,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콜마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글로벌로 인한 이 호조를 대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함께 알아볼 종목은 한화오션인데요.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죠. KDDX 사업의 우선 협정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안타까운 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KDDX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이후 HD 현대중공업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한화오션의 우선 협상자 지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은 향후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KDDX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국내 기술로 6,000톤급의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국산 다기능 레이더와 함대공 미사일, 또 통합 전투 체계 등이 적용이 되면서 이번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 규모는 8,821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한화오션은 KDDX 사업의 첫 단계를 맡게 됐고요. 후속함 건조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이런 한화오션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른 종목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3기입니다. 3기가 오늘 로봇 부품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골격 부품 시작 공략에 대한 기대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상체 프레임을 시작으로 골반과 하체 구조물, 다리 프레임까지 확장하면서 로봇 골격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전략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을 대상으로 상체 프레임과 초도 물량 공급에 집중하고 있고요. 시제품 평가를 거쳐 향후 양산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들 부품은 로봇의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로 고강도와 경량화, 내구성이 동시에 요구되는데요. 3기는 정밀 고진공 주조 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관절 구동 핵심인 액추에이터 하우징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인데요. 해당 부품은 모터와 감속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발열 성능과 정밀 가공 기술이 중요한 만큼 3기는 자회사 3기 에너지 솔루션즈의 열 관리 기술을 접목해서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기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3기 오늘 1,375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전날 대비 29.97% 오른 1,804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3기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3기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만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허찬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속에 전일 대비 7.89% 추락한 7,648선에서 마감하며 7,700선마저 이탈했는데요. 코스피 200 선물 급락 속에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두 종목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광진실업이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어 3기 BL팜텍 등도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며 단기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몰렸습니다. 광진실업은 전일 대비 30%, 1,500원 오른 6,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광진실업은 철강 제품의 가공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철강 전문 기업인데요.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다양한 철강 제품을 가공 및 판매하며 자동차, 산업기계, 건설 등 여러 산업 분야의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코일을 고객 요구에 맞춰 절단 가공하는 코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철강 유통과 가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종목들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능기업, 일성건설뿐 아니라 동신건설 등이 과열 종목에 포함되며 업종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 기대와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건설주 전반에 순환매가 유입된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능기업은 전일 대비 29.92%, 263원 상승해 1,142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종합건설업체인 지능기업은 주택정비 사업과 도로 인프라,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수주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성과를 이어가며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능기업은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 대광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과 서울 성북구 안암동 3가 1원에서 추진되는 대광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시장이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별 이슈와 투자 심리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박재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AI 인프라 시장을 분석한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한마디로 AI 열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AI용 GPU는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가격 인상인데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7월부터 AI 연산에 사용되는 GPU 임대 가격을 평균 20%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신 GPU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 GPU까지 함께 가격을 올렸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데요. 리포트는 이를 두고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가격 인상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 것은 단순한 실시간 대여 가격이 아니라 기업들이 미리 GPU를 예약해 사용하는 장기 계약 가격이기 때문인데요. 즉 AI 기업들이 앞으로도 GPU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 계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AI 클라우드 업체인 네비우스도 GPU 임대료를 약 30% 인상하면서 AI 인프라 시장 전반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는 이를 AI 컴퓨팅 시장의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 사용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AI 수요 둔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사용자들이 AI를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모델을 선택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엔트로픽과 오픈 AI 연간 매출 규모는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AI 서비스 수요 자체는 여전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리포트는 AI 산업 수혜가 이제 반도체 기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GPU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업과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까지 수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지금 금리나 시장 변수는 남아있지만 GPU 가격이 계속 오르고 AI 서비스 매출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AI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강하며 AI 산업의 성장 수혜도 반도체를 넘어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GPU 수요와 AI 기업들의 성장세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7월의) 시작은 평년보다 11일 늦은 지각장마로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등지로는 폭염 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는데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려 이 폭염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남해안에는 특히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호우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다음 주 초반에는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안동이 33도, 창원이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작은 여름을 알리는 절기 소선인데요.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기도 합니다. 수분 섭취 꼭 해주시면서 건강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주영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장 다소 우울했지만 내일은 제 옷처럼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렇게 빨간불이 정말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빈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시장 차갑다 차가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때문에 고스란히 충격을 떠안은 하루였는데요. 다만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담하지 않고 우리 충격을 완화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컴백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또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도 함께 겹쳐지면서 우리 주영 아나운서의 옷처럼 붉은색으로 마감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